안녕하십니까. SKJ 병원 신경외과 조원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척추 디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척추 디스크는 추간판, 즉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가 튀어나오는 질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흔히들 헷갈리고 있는 척추 협착증, 그것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물리적으로 압박, 즉 튀어나옴으로써 신경을 압박하는 상황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척추관 협착증은 튀어나온 것 더하기 척추 자체를 둘러싸고 있는 뼈와 인대 이런 것들이 두꺼워집니다. 그럼으로써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게 되는 현상, 즉 협착이 되는 상황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척추관 협착증에는 척추 디스크가 포함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척추관 협착증은 어떤 사람한테 생기는가?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는 기전은 어떻게 보면 척추 디스크의 기전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척추 디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퇴행성 변화를 더 거침으로 인해서 주변부에 있는 인대와 관절이 두꺼워지는 것을 전부 다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은 쉽게 치료가 되거나 쉽게 낫는 그런 병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안경을 쓰면서 너 이 안경 평생 써야 한다 라고 겁을 주진 않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안경을 쓰고 눈을 우리가 관리를 하죠. 중간중간에 안경을 바꾸기도 하고 더 높은 도수로 바꾸기도 하고 낮은 도수로 바꾸기도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척추 협착증도 퇴행성 질환, 즉 나이를 먹어감에 있어서 생기는 질환이긴 하나 우리가 그 단계에 어떻게 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차근히 해결함으로써 척추 협착증도 그렇게 어려운 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인 디스크와 옆에 협착증인 디스크를 제가 지금 같이 띄워놨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협착증은 전체적으로 두꺼워지고 커지고 비대되고 튀어나오고 그럼으로써 정상적인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지는 병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이 사진도 정상과 협착증 디스크를 제가 표현한 사진인데요. 1차적으로 디스크는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누르는, 협착증은 좁아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협착증과 디스크의 증상 어떻게 다른가? 일단 디스크는 급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에서 급격하게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억 하는 소리와 함께 다리 전체에 방사통이 생겼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요. 협착증의 경우는 비대되고 두꺼워지고 그러기 때문에 증상이 단기간에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느 날부터 조금씩 아팠다가 점차 진행을 하고 처음엔 허리가 아팠다가 엉덩이가 아팠다가 허벅지가 아팠다가 점차적으로 증상이 진행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협착증의 경우는 어느 날 왼쪽이 아팠다, 오른쪽이 아팠다, 양쪽이 아팠다 자꾸 돌아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협착증 환자에서도 모든 협착증 환자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무증상 환자의 27%가 디스크 환자인 것처럼 협착증의 경우도 운동과 일상생활의 단련을 통해서 디스크가 있음에도 증상이 저명하지 않게 나타나는 사람도 상당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천천히 지그시 점차적으로 오는 병인가 급격하게 오는 병인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착증은 대부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통증이 별로 없습니다. 디스크는 가만히 있어도 방사통이 생기는데 협착증 같은 경우는 일단 자세를 바꿀 때, 앉았다 일어날 때, 누웠다 앉을 때, 그리고 일정 시간 이상 보행했을 때, 일정 시간 이상 보행을 하게 되면 안쪽에 있는 신경이 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아진 통로에서 신경이 붓기 때문에 증상이 생깁니다. 즉
도바딘 통로에 끼일 정도로 붓지 않으면 협착증의 경우는 증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파행이라는 단어로 부르죠. 보행 시 파행이 어느 정도 걸었을 때 생기느냐, 5분 걸었을 때 생기냐, 10분 걸었을 때 생기냐, 또는 500m 걸었을 때 생기는가, 300m 걸었을 때 생기는가.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협착증이 얼마나 심한 단계에 있는가를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셋째,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물렁뼈 자체의 문제로 어떻게 보면 해결이 쉽습니다. 물렁뼈만 제거를 한다든가 레이저로 녹인다든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쉽사리 접근을 할 수가 있지만, 협착증 같은 경우는 인대의 일부를 제거한다든가 뼈의 일부를 갈아내서 공간을 확보해 준다든가 그러한 종류의 심화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